자, 마지막 단원이죠, 확률. 우리가 확률이란 거는 이제 분수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일어날 뭐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단원이라고 해. 구단은 확률의 뜻은 뭘까요? 가능성입니다.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확률을 영어로 하면은 probability. 이런 영어 본 적 있어요? probable에서 명사화 한 거죠. probability.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로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뭐 0%부터 100%까지 있겠죠? 그치. 근데 이 퍼센트가 아니라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하자면은 0부터 몇 가지에 있는 수라고 얘기할까? 확률은? 아니죠. 100%는 몇이에요? 1입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P입니다. P. probability P. 약자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저거 확률의 정의, 정의 똑같이 이어서 해주면 되겠네. 계산 어떻게 할까요? P는 전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우리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분의 특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 예를 들어 뭐 n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n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분수꼴. 알겠죠? 예를 들어 얘기해 줄게요. 뭔 소리니? 자, 주사위 하나를 굴렸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은 몇일까요? P는 주사위 한 개를 굴렸다고 치죠. 그럼 주사위 한 개를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몇이에요? 6.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은 몇이죠? 2, 3, 5 몇 개예요? 세 가지죠. 6분의 3이니까 확률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몇 퍼센트다? 50%다. 우리가 소수로 얘기하자면 얘는 몇이다? 0.5다. 이해되죠? 얘네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도형에서도 확률이 있어요. 도형에서의 확률은 뭐냐면은 전체 영역의 넓이, 전체 넓이. 네, 우리가 원하는 특정 넓이로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냐면은 우리가 관역이 있는데, 자, 반지름이 3짜리는 관역이 있고요. 반지름이 2짜리인 거, 반지름이 1짜리인 거 있어요. 반지름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가장 바깥쪽은 1점, 안쪽은 3점, 가운데는 5점이라고 할게요. 내가 양궁을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에 맞췄다고 합니다. 5점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전체 넓이 분의 그 이상한 그걸. 그렇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전체 넓이 분의 노란색 넓이가 몇일까요? 이 반지름 1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 넓이가 3이니까 몇 파이? 그렇지. 9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노란색 넓이는 몇 파이?
이거는 반지름 1이라고 내가 가정했지. 그러니까 1파이죠. 그래서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1이에요. 아, 그래서 도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뭔 말인지 되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은 우리가 관역을 반지름 1, 반지름 1, 반지름 1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자, 전체 자, 여기 맞췄대요, 화살을. 그러면 9파이 중에서 그다음에 5점짜리 관역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1파이죠. 그래서 9파이분의 파이니까 9분의 1의 확률이 된다.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거는 일어날 가능성이자 우리가 몇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우의 수로 나타내면은 내가 직접 세서 몇 개 분의 몇 개 해주면 되고, 만약에 넓이라고 해주면은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원하는 넓이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왔다 갔다 할게. 자, 1번 1, 2, 3, 4가 적혀 있대요. 3이 적힌 카드를 가장 앞에 놓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1, 2, 3, 4라는 카드가 있는데 맨 앞에 3이 나올 확률인 거야. 그럼 애초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체 몇 가지였어? 4가지였지.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맨 앞에 누가 와야 돼? 3이 와야 돼.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러니까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인 거야. 뒤에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내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됐지? 지금 도형이 안 나와가지고 개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 확률. 자, 첫 번째 바로 요거예요. 확률은 기본적으로 몇 이상 몇 이하이다? 0 이상 1 이하이다. 특히 0인 경우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P가 1이면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가 만약에 국어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부정의 그 뭐라 그러지? 강조하는 그거는 절대로라고 하고요. 긍정을 강조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합니다. 그죠? 절대로 일어난다라는 말은 원래 국어적으로 좀 틀린 말이래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도 맞았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도 맞아요, 사실. 반드시는 다 쓰여요. 부정이든 긍정이든. 아무튼 0 이상 1 이하이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잖아.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왜? 전체 중에서 우리가 아까 경우수 할 때 그랬지.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었잖아. 그래서 얘도 전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1 빼기 P예요. 1 빼기 P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더해주면은 반드시 뭐다? 반드시 어떤 숫자다? 1이라는 숫자가 된다. 얘가 일어날 확률이 60%였대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0%. 일어날 확률이 0.6이었대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4.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6이었대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4.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를 1로 맞춰주면 된다. 참고해서 앞에서 풀게 돼요. 쌤이 말한 거 바탕 걸로 해도 돼요. 지금 잘 안 보이면 말한 걸로 얘기해도 돼요. 됐죠? 자, 옆에 더 적으시고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P가 일어날 확률이고 Q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기억.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이다. 맞아요? 생각해봐. 맞죠? 내가 일어날 확률도 0 이상 1 이하였으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0 이상 1 이하예요. 니은. P 더하기 Q는 1이다. 맞아요? 맞죠?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해주면 1이다. 디귿. 둘이 곱하면 1이다. 맞아요? 아니죠. 그런 말 없죠. 곱하는 거는 아닙니다. 리을. Q가 0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Q가 뭐였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인 거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틀렸네. 답은 1번이다. 기억, 니은. 너 큐가 뭐 약자 같은 거? P 다음에 Q죠. 알파벳이. A, B, C, D, F, G, P, Q, R, S, P, Q. 그래서 P의 짝꿍은 보통 Q입니다. 이거는 수학에서 그냥 귀찮아서 씁니다. P의 짝꿍은 Q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확률로. 자, 세 번째.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원리는 우리가 경우의 수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또는 B는 P 더하기 Q를 해주면 돼요. 확률. 우리가 경우의 수도 더했지. 그치? 또는이니까 더한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A 또는 B인데 A, B가 동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내가 P 더하기 Q에서 중복되는 만큼 또 빼줘야 돼요. 이거는 중복되는 확률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중복되는 경우. 근데 우리가 또 빼준다는 건 그냥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로 풉니다. 전체 경우의 수로. 경우의 수로 푼다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가 몇 개분의 몇 개인지로 센다는 거야. 이해됐죠? 문제 볼게요. 자, 9번 볼게요. 9번을 보시면 4개의 윷가락을 동시에 던진답니다. 개 또는 유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이제 안 해봤죠? 모르죠? 해본 적 있어요? 자, 유치 배와 등이 있습니다. 배는 평평하고요, 등은 볼록해요. 그래서 원래 확률은 다 달라. 근데 얘는 같다고 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2개씩 나오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배. 그 다음에 4개가 다 배로 나오면은 얘를 유치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개 또는 유치 나올 확률을 구하래.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개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씩 더 세야겠지. 네. 그럼 개가 나온다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첫 번째 유치 앞면 뒷면 두 가지, 앞면 뒷면 두 가지, 앞면 뒷면 두 가지, 앞면 뒷면 두 가지니까 이해되죠? 그렇지 2의 4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분의 우리가 원하는 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1, 3번이 뒤집혀지니 1, 4번이 뒤집혀지니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4 곱하기 3을 몇으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예요. 기억나죠? 선택만 하는 거니까. 자, 16분의 6이죠? 16분의 6은 몇이에요? 8분의 3이죠. 근데 유치나올 확률은요 무조건 1, 2, 3, 4번 다 뭐가 나와야 돼? 앞면이 나와야 돼요. 아니 저기가 나와야 돼요. 걔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것분의 1이에요. 여기 16분의 1이죠. 자, 우리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네 둘을 그냥 뭐 해주면 된다? 더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두 번의 답은 몇이에요? 그렇죠. 16분의 7이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애초에 확률을 구하는 거 자체가 계산이 두 번 일어나니까 우리한테 조금 힘들어하는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면 이렇게 또 빼줘야 돼.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아직은 그 문제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4번.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쌤이 그때도 말했다시피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 똑같아요. 얘가 일어날 확률 P라고 보고요. 얘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할 때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오늘 비 올 확률이 30%였대요. 오늘. 오늘이라 하는 게 이상하다. 내일 비가 30%고요. 모레 비는 뭐 40%래. 그럴 때 이틀 연속 비가 내릴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그럼 뭐 해주면 돼? 내일 비 와야지 10분의 3. 그리고 내일 비 오는 거는 모레 비 오는 거랑 관련 없죠? 원래는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곱하기 10분의 4 100분의 12 퍼센트로 바꿔주면 몇 퍼센트다? 그렇죠. 12%가 된다. 그래서 그냥 뭐 했어요? 우리? 곱했어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을 내가 더해주는 건 아니야. 이틀 연속 비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쌤이 다르게 얘기해볼게. 이틀 중에 적어도 하루에 비가 오늘 확률을 구하시오. 적어도 하루는 비. 몇 퍼센트일까요? 잘 생각해봐. 얘랑 똑같아. 일단 뭐 해야 되겠어? 내일 비 오는 경우 있겠지. 내일 비 오고 솔직히 모레는 비 오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난 내일 비 오는 것만 셀 거야. 또는 내일은 상관없고 모레 비 오는 것만 셀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 중에서는 둘 다 비 오는 날을 동시에 세버렸죠. 중복해서 세버렸죠. 그래서 둘 다 비 오는 날을 뭐 해줘야 돼? 빼요. 빼요. 그럼 둘 다 비 오는 날은 아까 몇이라고 했어요? 얘라 그랬죠. 그러면 30%, 40%, 70%에다가 12%니까 몇 프로다? 58%예요. 됐어요? 저거가 나왔겠잖아요. 응. 아, 원래 맞네. 적어도 하루가 비면은 이건 더하는 거지.
맞아. 저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하루만 뛰었어. 이거 맞네. 적어도 하고 맞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 적어도를 썼을 때 원래 만약 이틀 연속 B랑 적어도 하루는 B라고 했을 때 그 둘이 다르잖아요. 적어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라는 의미는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70%는 어? 아니 그 위에 70% 자, 이게 뭐냐면은 얘는 이거랑 이거를 다 쓴 거고요. 얘는 이거랑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는 포함하는 거 맞아. 근데 얘를 두 번 세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는 빼줘야 돼? 동그라미인 경우는 빼줘야지. 그죠? 그럼 내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얘가 30%, 얘가 40%, 얘가 12%. 보고 음. 다음 날에 안 와야 되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따로따로 보여주면은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6도 해줘야 되고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4를 해줘야지. 그죠? 얘는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4를 해줘야 되고요.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4 뭐야? 5고 안 오고 5x 이렇게 이거죠? 그러니까 쌤이 뭐 한 거냐면은 내가 이거 전체 세면은 내가 이튿날에는 오든 말든 상관없이 앞에 날의 비 오는 확률은 30%였잖아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내일 비 온대 30%, 모레 비 온대 40%에서 이틀 연속 비 온대 두 번 셌으니까 빼면은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올 확률이 되는 것이. 나 어떻게 저번에 했는데? 네? 왜 저기 10분의 3에 5x랑 5랑 둘 다 포함? 내일만 썼잖아. 내가 내일만 따졌잖아. 내일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얘는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에요. 왜? 이튿날에 비가 안 올 확률과 비가 올 확률은 아까 말했잖아. 요거 1이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다 더해주면은 그냥 5 하나만 나오는 게 돼요. 그게 30%. 근데 나는 이걸 더했을 때 얘만 나오고 얘를 더해주면 얘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럼 얘는 이튿날에만 올 확률이에요. 얘가 40%. 근데 이렇게 동시에 세면은 둘 다 동시에 오는 거는 두 번 셌으니까 빼줘야 된다는 거지. 돼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틀 연속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오지 않아요. 네, XX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그렇죠. 비가 안 온대요. 10분의 3에 1에서 10분의 3 빼줘야지. 그리고 모레도 비가 안 와야 되잖아. 동시에. 곱하기 10분의 몇이에요? 6이죠. 100분의 42죠. 몇 퍼센트다? 42%다. 자, 그럼 얘는 누구랑 더해주면 완벽하게 1이 돼요?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오는 친구랑 더해주면 1이 되죠? 왜? 이게 말이 반대인 거잖아. 이틀 연속 비가 안 오는 거랑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산을 챙길 거랑 우산을 챙기지 않을 거랑 나뉘죠?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동시에 또는
그리고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내가 헷갈리면은 쌤처럼 되는 거 안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났다 되는 거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화해서 어떤 경우구나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문제로 볼게요. 11번입니다. 적어도 나왔어요. 적어도 11번 민재는 4분의 1의 확률로 맞추고요. 현진이는 3분의 2의 확률로 맞춰요.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푸니까 너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색으로 풀까? 주황색으로 풀자. 거꾸로 뭘 구하자? 둘 다 틀린 확률. 그치? 자, 둘 다 틀린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었을까? 4분. 그렇죠.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었습니다. 4분의 1이었죠. 근데 그거는 둘 다 틀린 확률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하나가 맞출 확률이니까 몇 빼기 4분의 1? 그렇죠. 1 빼기 4분의 1. 그래서 답은 몇이다? 4분의 3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적어도를 푸는 방법은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쌤이 보였다시피 연두색은 어렵죠. 그지? 근데 연두색으로 해야 하는 때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됐죠?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역사건이라고 한다. 전체에서 뗀다. 확률은 끝났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어렵지? 그지? 자, 유형 문제로 볼게요. 자, 우리가 영역 그 도형의 넓이로 안 해봤으니까 6번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 108쪽에 6번 문제. 그 다음에 8번. 10번. 13번. 이거 4개 풀어보시고 쌤이랑 같이 할게요. 살짝 보고 있어. 바로 해줄게. 25분 되면 할게. 사실 정확히 문제를 모르겠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그 문제 적어도 아름이랑 적어 그 뭐냐 어떻게 되냐.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온다. 적어도의 뜻이 뭐예요? 한 번 와도 되고 두 번 와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일 비 오면 한 번 오는 거죠. 두 번 오는 걸 수도 있고 모레가 비 와도 한 번 오는 걸 수도 있고 두 번 오는 걸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내가 내일 올 확률과 모레 올 확률을 더하면은 두 번 올 확률을 두 번 더한 거잖아. 그래서 두 번 올 확률을 두 번 더하면은 그거는 비가 옳게 구한 게 아니니까 빼줘야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6번 한번 봤나요? 반지름이 8짜리는 원이 있었는데 5a가 3 이상 5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5a가 3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3짜리는 원을 내가 그려주면 되겠죠. 5a가 5짜리라는 거는 반지름이 5짜리는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a는 어디 위치해 주면 돼요?
그렇지.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OA의 길이가 무조건 3 이상 5 이하가 되겠지. 그럼 나는 이 전체 원 중에서 이 도넛 모양의 넓이는 몇 분의 몇이냐 구하라는 거예요. 자, P는 전체 몇 파이? 8이니까 64파이죠. 원의 넓이가. 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디에서 어디 빼야 돼? 무슨 색에서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에서 노란색. 노란색 빼줘야 돼. 초록색 넓이 몇 파이? 5니까 25파이. 노란색은 3이니까 9파이. 빼주면은 몇 파이예요? 16파이네. 64파이분의 16파이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확률의 도형에서 구하는 방법이구나. 이해됐죠? 네. 그래서 사고력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도형에서도 내가 확률을 구할 수 있구나. 자, 8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남, 여 6명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순서가 남학생 2명 연속으로 면접을 보면 안 된대요. 우리가 생각해보자.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웃하는 거는 구해봤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구해봤어? 안 구해봤어? 안 구해봤단 말이야. 그럼 우리한테 편한 거는 결국 이웃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1에서 무술 어떤 확률을 구해주면 돼? 그치. 남학생이 이웃할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남학생이 이웃할 확률은 경우의 수로 봐야겠네. 남학생이 이웃할 확률 P라고 할게요. 전체. 몇 가지가 있지? 일단 6명이잖아. 그치? 이 6명은 그냥 내가 나열할 거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그렇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쭉쭉쭉쭉 이거 곱하지 말고요. 자, 이제 생각해봐. 우리가 원하는 특정인데 남학생이 이웃해야 돼요. 그러면 남학생 2명을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여학생들을 X라고 할게요. 그럼 몇 묶음이에요? 5묶음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근데 남학생들은 1번, 2번 순서 바꿔도 되죠? 곱하기 몇이었어? 그거를 위에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5, 4, 3, 2, 1은 약분이 되고요. 그럼 몇 분의 몇이 됐어요? 6분의 2가 됐네요. 3분의 1이죠? 이게 무술 확률이라고? 이웃할 확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1 빼기니까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내가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확률이 원래 더 어려워요. 하나씩 하는 게 어려워. 10번.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있어요. 여학생의 양 끝에 서거나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요. 남상 여기. 여학생이 양끝 또는 이 다행히도 얘는 양 끝에 서는 경우랑 이웃하는 경우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지.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면 돼.
양 끝에 온다는 거는 여학생이 무조건 여기는 내가 찜해 두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는 원래 그냥 5명 나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나 여기는 무조건 여학생 들어올 거야. 여학생 몇 명 중 2명, 1명. 나머지 남자 3명. 3, 2, 1. 2 되겠죠? 선생님 왜 안 곱했어? 약분해버려. 그럼 5 곱하기 4분의 2니까 여학생이 양 끝에 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었대요? 10분의 1이었어요. 그럼 여학생이 이웃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맞춰주면 되겠지 이번에. 그치? 야, 쌤 뭐 꺼줘. 남학생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몇이었다? 2였죠? 그거를 또 전체 몇 분의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약분했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2였네요. 그럼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2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또는 2니까? 그럼 몇 분의 몇일까요? 10분의 4니까? 그렇지. 2분의 1. 4번 4. 됐죠? 야, 라스트 13번. B다. B 오는 거. 자, B 안 오고 다음날 B 올 확률 0.3. B가 오고 다음날 B가 올 확률 0.6.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목요일날 B가 안 왔대요. 근데 물음표 토요일날 B 올 확률 구하래. 자,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금요일날 B가 오거나 안 오거나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나눠. 금요일날 B가 안 왔어요. 자, X 5일 확률은 X에서 X로 갈 확률은 얘가 아닐 확률이죠. 0.7. X에서 5로 갈 확률은 얘죠. 0.3. 이거나 X5 5일 확률은 얘가 0.3. 5에서 5는 0.6이죠. 걔네들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얘는 100분의 21, 21%. 얘는 18%. 몇 퍼센트다? 39%다. 100분의 39다. 이해돼요? 이거는 적어도가 안 나왔으니까 가능한 거야. 적어도 나오면은 그냥 전체에서 끕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야. 얘가 오거나 안 오거나. 자, 여러분 숙제는 여기도 110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6월 5일이고요. 자, 교재 권한도 빼고 110페이지까지 6월 12일입니다. 뒤에 권한도 빼면은 우리가 개념이랑 유형 문제만 푼 거 있지?